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닭볶음탕을 할 건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은 은근히 비법이에요. 진짜 닭도리탕 하나면 온 식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살만 먹어도 돼. 우리 방송에 별걸 다 가르쳐주죠. 아까 샀던 닭 갖고 이제 지금 닭볶음탕을 할 건데, 닭을 일단은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한 10호 정도로 보시면 되고, 10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kg 내외를 10호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외국에 계신 팀원분이면 대략 1kg 정도로, 파운드로 하는 데도 있고 온스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1kg 내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자막에 나가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대충 해보시고, 간 안 맞아서 맛없으면 버리지만 마시고.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재료, 설탕이 먼저 나오지? 네. 단맛이 들어가야 돼요. 닭볶음탕은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 설탕을 줄이시면 돼요. 근데 설탕하고 간마늘은 있어야 돼요. 마늘, 간장 있어야 돼. 이거는 진간장. 고춧가루 있어야 되는데, 이왕 있으면 고운 고춧가루랑 굵은 고춧가루 섞어서 쓰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고춧가루. 여기서 양파가 사실은 닭에 좀 잡내 같은 걸 많이 잡아줘요. 그 다음에 감자의 역할은 사실 닭고기가 부족해도 감자로 많이 건더기 역할을 해주니까. 그 다음 당근은 곁다리죠. 뭐 이거 거의 안 먹잖아요. 그래도 이게 있어야 좀 색깔이 나니까. 그리고 만약에 표고버섯과 지금 새송이를 썼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두 개를 같이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권해드리는 건 청양고추나 풋고추 이런 거, 고추 좀 들어가야지 좀 알싸하게 탁 쏘는 맛이 나고, 매운 고추, 빨간 고추 없어도 돼요. 색깔 때문에 넣는 거니까. 아셨죠?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씻어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다리살, 날개, 이거 설마 조각을 보고 못 맞히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알아, 그렇지? 네, 날개, 다리 이런 거는 다 하는데, 보면은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약간 등짝이에요. 근데 보면 뒤집으면 이게 보면은 이게 정체불명인데 이게 아마 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뚝 눌러보면 뼈 사이에 간이 들어가 숨어 있어요. 요거 이런 것들을 잘 빼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손가락으로 넣으시고 요런 것만 잘, 그래야 나중에 조금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오늘은 아까 보시겠지만 시장에서 바로 신선한 닭을 토막 쳐왔기 때문에 사실은 대충 해서 드셔도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냉동닭을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장들은 내장에서 냄새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장들을 잘 빼주셔야 돼요. 보통 토막 치다 보면 뼈가, 이런 닭뼈 같은 게 으스러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에다가 틀어놓고 이렇게 잘 씻어서 뼈 같은 게 잘 나오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려면 친절하게 투명볼에 넣어야 되겠지? 그렇죠? 여기다 그대로 물 가득 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쪽 투명볼. 왜냐면 제가 집밥 백선생이나 다른 프로에서 닭도리탕이라고,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닭도리탕 그 전에 닭볶음탕이라고 해서 닭도리에서 도리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랬었어요. 못 쓰게도 했었고. 왜냐면 이게 도리라고 하는 게 약간 외래어, 일본에서 도리를 새라고 그러거든요. 닭새탕이라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써도 된다라고 그러는 게, 왜냐면 도리치다라고 해서 약간 토막내다라는 옛날 말이래요. 그래서 닭도리탕이 원래 우리나라 말이다, 고유의 말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냥 닭도리탕이라고 써도 된대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씻어서, 참 이럴 때가 애매하지. 뼈가 애매하게 붙었죠. 이거 뼈를 떼어내야 돼. 이게 말아야 돼.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익으면 요걸 갈비라고 그래야 돼. 뼈야 돼. 이건 떼어야지. 원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하세요. 지금 뭐 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야 다음에 참고하실 거 아니에요. 자, 굉장히 불순물 많죠. 근데 자,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밑에를 보여드릴게요. 밑에. 잘못하다가 이거 보여준다고 하다 내가 머리에 없겠다. 이거 보이죠? 이거. 자, 이렇기 때문에 꼭 씻어야 되는 거고, 오늘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냐면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이렇게 씻어갖고 그냥 바로 조리했었거든요. 이게 돼지고기하고 비슷해서 금방 맛의 이 변화가 금방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잘 끓였는데 어떨 때는 닭볶음탕, 자꾸 닭볶음탕이라 닭도리탕 어떨 때는 맛이 기가 막히는데 어떨 때는 약간 닭고기 닭 냄새가 나. 그렇죠. 그럴 때 있었죠. 그래서 그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닭을 한번 삶아내셔야 돼. 제일 좋은 거는. 삶아내야 되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이걸 쓰는 거는 잘 보이라고 이거 쓰는 거예요. 그냥 일반 냄비 쓰시면 돼요. 살짝 닭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시고 귀찮아도 이거 하나만 한 과정만 더 하시면 돼요. 그전에는 이걸 갖고 바로 하셨으면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은 이렇게 한번 씻어낸 거를 한 번만 데쳐내서 그다음 그대로 하면 훨씬 잡내가 안 나. 이게 은근히 비법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 팀원분들은 꼭 닭도리탕 하실 때 꼭 수고스럽겠지만 꼭 이거 하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씻어놨던 닭을 넣고 한번 삶으세요. 살짝 겉에만 익으면 돼요. 그래서 이 닭 껍질이나 사이에 있던 이물질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지방에 붙어있던 잡 냄새들이 녹아서 살짝 나오게 넣고 지금 한 20초나 했을까? 그렇죠? 왜 기름하고 살짝 뜨죠? 보세요. 여기를 건져 넣을게. 하나. 지금 냄새가 살짝 나요. 솔직히 저 국물 마시고 싶진 않죠? 그래갖고 물에다가 살짝만 한번 헹궈주세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잘하셨어요. 완벽하게 준비가 끝난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셨죠? 한번 씻어낸 물, 한번 삶아낸 물. 뭐 계속 보면 식욕이 떨어지니까 버릴게요. 이것도. 하지만 요 작업이 먹을 사람한테는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오늘 중요한 거라 이걸 먼저 한 거고 원래는 채소를 준비를 먼저 했어야지. 그렇죠? 채소를 가지고 가서 썰을게요. 채소는 어떻게 쓸 거냐? 내 맘이지 뭐.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길게 썰어서 대충 알아서 쓰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닭고기 크기보다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닭고기 크기에 비해서 조금만 작게. 딱 끓여놨을 때 닭고기가 먼저 집히면 안 되게. 양파도 그러면 적당히 이 정도로.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감자. 감자를 껍질 까실 거예요? 안 까실 거예요? 알아서 하시고 까야지. 왜냐면 까야 되는 게 껍질을 안 까면 끓이다 보면 껍질만 벗겨갖고 지저분하게 돌아다녀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감자는 가능하면 좀 큼직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끓이면서 부서져요. 그러니까 감자는 가능하면 크게. 이만하게? 너무하지. 한 4등분 정도. 대파 같은 경우는 싫어하면은 좀 송송 써셔도 되고 좋아하면 좀 큼직하게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고추는 만약에 고명으로 올릴 거면 뭐 어슷 썰어도 되고 이렇게 한 2cm나 이렇게. 나는 그런 틀에 얽매이기 싫다고 그냥 대충 이렇게 딱 깍둑 썰고 뭘 틀에 얽매이기 싫어 쓸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네? 그 다음에 당근은 감자처럼 크게 쓰면 안 돼요. 이거 다 건져내요. 100%. 애들은 안 보고 있죠? 당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여하튼 잘 골라내지 못하게 어쨌든 잘 안 먹을 거니까. 자, 준비가 끝났죠? 표고 우린 표고를 만약에 이렇게 하다면 이렇게 4등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표고는 사실 4등분 하면 새송이는 아무 맛이 없어요. 씹는 식감으로 먹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커도 다는데 표고는 이 정도면 입에 씹었을 때 표고의 향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표고는 이거는 경험상으로 가능 한 이 정도면 6등분 정도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한 이렇게 해서 6등분. 근데 그것도 지 맘에야. 그러니까 표고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 표고는 너무 크면 향이 너무 강해지는 거. 너무 작으면
느느리 보는 거. 예? 어떻게 하라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이거 보시면 닭은 요만한데 결론은 닭도리탕 하나면 온 식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돈 얼마 안 들이고. 자 해볼까요? 닭을 먼저 넣으시고 물을 넣어주시는데 여기서는 500으로 잡았거든요. 500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딱 보시면 보세요. 그냥 대충 닭이 반 이상 잠길 정도로. 근데 이 물량은 완전 잠기지만 않으면 돼요. 완전 잠기면 오래 끓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운 좋게 토종닭을 득템했다. 토종닭은 이렇게 끓이시면 안 돼요. 토종닭은 물을 완전히 잠기게 잡은 다음에 닭을 한참 끓이셔야 돼요. 질겨서 못 먹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감자하고 양파만 먼저. 감자하고 양파. 감자하고 양파를 넣어주시고 바로 뭐 넣죠? 그렇죠. 설탕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이때 설탕을 먼저 넣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설탕 먼저 넣고 끓이시면 닭고기나 모든 식재료의 단맛이 먼저 쑥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짠맛으로 간해지면 그때 맨 마지막에는 쑥 간이 다 어우러지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걸 하실 때는 단맛을 먼저 하시는 게 요령입니다. 언제까지?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서 닭고기 안에 단맛이 충분히 들어갈 때까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순서대로? 그렇죠. 당근이 그 다음에 들어갈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버섯. 파하고 고추는 거의 마지막에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파하고 고추는 향하고 맛을 내주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푸른기가 좀 살아있어야지 좀 이게 전체적인 풍미가 있어 보이지. 이게 너무 일찍 들어가서 숨이 확 죽어버리면 어제 끓인 것 같아요. 감자는 보시면 익어가는 게 보여요. 지금 5분의 1 정도 익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물을 넣는데 생각보다 집에 있는 화력이 너무 세갖고 물이 금방 날아가면 어떡하라고요? 물 보충해주면 돼요.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데 물이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하죠? 불 세게 해서 물 날아가면 되지. 이때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만약에 마늘을 좋아하시는 분은 마늘을 파랑같이 넣으세요. 근데 마늘 향이 너무 센 걸 싫어하시면 지금 넣으시고, 만약에 닭을 데쳐내지 않으셨으면 지금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늘의 역할로 닭 비린내를 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닭을 한번 삶아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닭 비린내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요 알싸한 맛을 즐기시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고추하고 파하고 같이 이때 넣는 걸 권해드려요. 어떡하라고? 여기 중간 간장 넣을 때 넣게. 자, 중간에 보면 감자를 딱 들어보면 한 반쯤 익은 것 같아요. 반쯤 익었을 때 당근 잘 익고 있나? 당근이지. 그리고 오래 끓여도 상관없는 버섯을 싹. 카레라이스 해보셨죠? 카레라이스 하는 것보다 지금 물이 적어져야 돼요. 물이 거의 없어요. 자박자박 하잖아요. 너무 없으면 안 돼요. 여기서 물이 언제 급격하게 확 떨어지냐면 고춧가루는 물이 쑥 없어져요. 대신에 우리에게는 간장이 있죠. 한 컵에 물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어우, 좋아요. 자, 이제 고춧가루 넣습니다. 고춧가루 넣고, 파가 언제 들어갔지, 얘는? 아, 파를 보니까 생각났네. 아이디어 떠오르죠? 여기서 만약에 닭볶음탕에 떡 넣고 싶으면 떡 지금 넣으셔도 돼요. 떡 넣으려면 물을 좀 더 잡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고춧가루 넣을 건데 고춧가루 넣으면 물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여요. 자, 물 아직 이만큼은 있어요, 그래도. 아직 간장 안 넣었어요. 색깔이 좀 거칠죠? 그렇죠? 뭔가 닭볶음탕 집에 가서 먹을 때 그 고추장 넣은 것 같은 그 느낌은 안 나죠? 그래서 고운 고춧가루를 섞어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자, 고운 고춧가루까지 넣어주면 수분 다 빨아들이죠. 물 거의 없죠? 이거 보세요. 이때 얼른 잽싸게 간장으로 싹. 그 다음에 아까 약속한 대로 전 나중에 넣고 싶지만 마늘. 불도 조금 이제 지금 줄이셔도 돼. 다 된 거니까. 그 다음에 후춧가루 톡. 후춧가루는 취향껏.
감자 조심하셔야 돼. 이제 지금부터 감자 익어서 으깨져요. 잘못하면. 자, 색깔 나오죠. 근데 무언가 좀 거칠죠. 자, 파란 게 들어가면 색깔이 되게 이뻐져요. 자, 싹 고추하고 대파하고 섞어주듯이 하면 끝나요. 예. 싹. 어우, 끝내주죠. 이거 다 된 거예요 지금. 남은 열에 이제 쑥 파가 숨만 죽을 정도만, 너무 끓여줄 필요도 없어요. 자, 이래놓고 불안하니까 간만 한번. 소주 없어? 여기서 이제 취향껏 좀 더 끓이고 싶으면 끓이시고, 근데 끓이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에서 숨만 살짝. 그러니까 대파를 송송송 썬 분들은 섞자마자 끄시는 거고, 우리는 대파를 이렇게 썰었기 때문에 여기 숨이 죽으려면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만 여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사이에 담을 접시를 자, 이쯤에서 꺼주면 돼요. 왜냐면 테이블에 나가면 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담어?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참 경제적인 음식이죠. 닭 한 마리 사와갖고 이게 이렇게 담았는데도 이만큼 남아요. 자, 완성됐어요. 큰 애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떡볶이 떡은 덤이지요, 덤. 자, 시포닭으로 닭볶음탕 완성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춧가루가 굵은 거 쓰는 거하고 고운 거 쓰는 거하고 차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좀 더 이제 밖에서 사 드시는 그 닭볶음탕, 닭도리탕 같은 느낌을 살려면 고운 고춧가루 사서 놓으시면 조금 더. 그 웃기지, 사람이 감자부터 잡게 돼. 감자가 잘 으깨져야지. 감자를 밥에다 올리고. 뭐부터 드세요? 닭도리탕 드시면 뭐부터 드세요? 나는 감자부터 먹어요. 그러니까 네 취향이 뭔 상관이냐고요? 아니,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닭 사주실까 봐 나중에. 닭도리탕 먹을 때 이렇게 가져가면 괜히 내가 다 먹는 것 같아서 미안하잖아요. 가능하면 부분육을 공략해야 돼요. 이렇게 작은 것들을. 요령이, 닭도리탕은 작은 걸 공략하는 게 유리해요. 훨씬. 일단 먹을 때 표시가 안 나요. 여기서 만약에 이걸 들고 가면 다 쳐다보잖아. 작은 게 제일 유리해. 다리 하나 먹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감자를 먹어야 돼. 우리는 계속 작은 거 먹으면 돼. 한 입에. 계속 살만 먹어도 돼. 우리 방송에 벼들 다 가르쳐 주죠. 지금 해보세요. 닭도리탕은 실패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집에 애들 있잖아요. 그럼 아까 닭도리탕 할 때 고춧가루 넣는 타임에서 고춧가루만 빼고 간장으로만 하시면 돼요. 단 간장으로 할 때 마늘량 조금 더 늘리시고 설탕량이나 올리고당이나 뭐 물엿이나 조금 더 넣으시면 찜닭처럼 돼요. 그리고 감자 대신에 고구마를 좀 넣으시면 돼요. 닭볶음탕은 끓이기도 잘 끓여야 되지만 먹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껏 드세요.